안녕하세요. 타임즈가 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브리튼 게시판 기사 보겠는데, 엔타이 세머티즘이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서 그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금 지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틴 사람들을 좀 많이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셈족이란 뜻이 이제 세머티즘인데 이것이 셈족. 그러니까 아브라함 민족, 유대인이라는 그 기원이 아브라함인데 그 셈족이 이제 세머티즘인데 여기가 엔티가 붙었으니까 셈족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반유대주를 이제 엔타이 세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어디에서? 콜로라도에 있는 볼더라는 그 도시가 이제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콜로라도에서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 부상하는 그런 엔타이 세머티즘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주가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원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이쪽 그 해안 도시들이 좀 진보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반유대주 정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이제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죠.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 볼더. 자, 볼더란 뜻이 큰 바위란 뜻이거든요. 이쪽이 로키 산맥이잖아요. 미국 서부 쪽이. 그러니까 신생대야. 그러니까 화산도 있고, 그러니까 산이 우뚝우뚝 크단 말이에요. 동부 쪽은 에팔라차 산맥. 좀 완만하다 하거든요. 가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 볼더란 말이 있는 것처럼 큰 바위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바위산. 그러니까 로키 산맥 주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학 도시인데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이 많고 학생, 연구자들이 많은 지역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 정치 성향이 강합니다. 원래 캠퍼스라는 것이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진보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볼더 캠퍼스가 이 팔레스타인 문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토론이 활발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어떤 어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뉴욕의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인가요? 여기도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가장 진보적인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팔레스타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즉 반유대주 정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안에서. 그러니까 뭐 서클룸에서 추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폭력적으로 극단적 행동이 이제 발생했는데 어떤 상황인가를 이제 언론에 의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친이스라엘 시위대의 화염병 공격으로 8명이 부상되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제 이집트 출신의 이제 그 사람인데 콜로라도 그 볼더에서 그 6월 1일 날 어떤 한 남성이 친이스라엘 시위 현장에다가 지금 화염병을 지금 던지고 있죠. 화염병 2개가 있죠.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8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자, 이 사건의 용호자는 팔레스타인 해방, 즉 이집트 출신이다 보니까 같은 그런 유대계, 그 아랍인 계열의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들이 지금 이렇게 시위대를 해산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인데, 자, 이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 구성과 이스라엘 인구 구성이 한번 잠깐 보시면 민족별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인구의 73%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아랍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아랍계도 있어요. 한 21%가 아랍계 인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가운데 그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신앙을 초정통파인 이 하레드라고 하는데, 왜 그 유대인들 그 랍비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또 애들도 많이 뭐 6명, 8명 낳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건국할 때 이분들은 이제 기도하는 조건, 얼마 안 됐으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란을 읽고 기도만 해. 그것이 직업이에요, 직업. 그것만 해.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는 사람. 이런 초정통파 하레디가 인구의 한 12%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군대도 안 가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람들도 군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있죠. 자, 그래서 세속적인 인구가 더 많아요. 55%는 유대인 가운데 비종교적인, 즉 세속적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 금요 기도회를 안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한 세속적인 사람들이 55%가 되고 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종교적이고 초정통파, 뭐 전통적인 이런 규를 따르는 비율도 있다는 것이죠.
자, 미국 내에 그렇다면 유대인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상황이 이래요. 그렇다면 미국 내 유대인 인구 구성은 뭐냐? 아시다시피 그 미국에 가보시면 자유의 여신상 옆에 그 앨리스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죠.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민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가보시면 그 앨리스 아일랜드를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1880년부터 1924년 이 기간 동안에 동유럽에서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오죠. 이민을.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독일 이런 계통에서 오는 유대인을 우리가 아슈케나지라고 하거든요. 독일이라는 뜻입니다. 독일. 그래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잖아요. 뭐 특히 이제 포그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박해를 당해요. 그걸 포그롬이라고 해요. 러시아 말로 포그롬. 학대를 받아가지고 이런 빈곤을 피해가지고 대거 미국으로 이주하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앨리스 아일랜드를 거쳐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종교 자유가 좀 좋으니까 미국이 이쪽으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주가 가장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 뉴욕주에 180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만 180만. 미국 전체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120만, 플로리다가 한 65만, 뉴저지 55만, 시카고, 일리노이주가 한 30만 정도가 유대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로 보면은 유대인 인구가 750만입니다. 750만.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인구하고 비슷한 거죠. 유대인 인구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750만,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가 750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한 3억 5천 잡았을 때 유대인 인구는 약 2.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종파별도 보면은 리폼, 개혁파가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북동부니까 뉴욕, 뉴저지 이런 쪽에 지금 40%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가 18에서 34세는 더 많은 무종파, 세속적 성향을 미국에서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제 전 세계인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동유럽에서 한 48%, 중동과 이 아프리카 근해에서 45%, 서유럽에서 3%, 미국과 캐나다에서 2%, 이디오피아에서 1.5%, 기타 0.5% 이렇게 해서 유대인 인구가 이제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게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이름을 보면 출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아시케나지, 동유럽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독일 지역에 있는 출신을 아시케나지라고 하는데 독일이나 폴란드, 러시아 등에서 온 유대인 이름을 보세요. 남성 이름에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비드, 사라, 레베카, 레아, 다 에스더, 다 이런 것 쪽이 이제 그 아벳 손자라고 하는 기원에서 와가지고 아시케나지라고 합니다. 야벳 손자라는 뜻에서 왔어요. 아시케나지. 그 다음에 이제 세파르드가 있는데, 이제 세파르드란 말은 이제 스페인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되죠. 그 독립을 하면서 기독교가. 그러면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된 후 지중해, 북아프리카로 이주한 유대인들의 이름을 우리는 세파르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라파엘, 솔로몬, 하임, 요셉 이런 이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성씨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중동과 아프리카 그 근처에 동쪽으로 간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이라크, 이란, 예멘, 시리아 여기 출신 유대인들의 이름이 이제 시몬, 엘리야후, 술레이만 이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보면 출신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출신이 있다. 동유럽에서 온 아시케나지,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출신이 세파르디, 그다음에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의 미즈라이라는 뜻이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왔다. 이라크, 이란, 예멘 이런 데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출신지가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타임즈에 의하면 지금 반유대주의 사건이 미국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진보적인 그런 곳이죠. 뉴욕과 캘리포니아 다 이런 지역들. 그래서 지금까지 2023년 10월에서 2024년 9월까지의 전체 발생 건수가 지금 공식 만 개인데, 10,000개 플러스 361%가 증가한 경우다. 보통은 이제 괴롭힘이 가장 많다고 하고, 위협, 기물 파손, 폭력 정도가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가 지금 최대 반유대주 사건이 발생했다고 아까 그랬죠.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목할 부분은 대학생 유대인이 경험한 반유대주가 지금 83% 지표가 있고요. 뉴욕시의 증오범죄 중 반유대주의 비율이 58%, 반유대주 조사 대상 대학 수가 60개 정도.
10년간 반유대주 사건 증가율이 900%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마스 사건, 이스라엘의 전쟁 이후로 지금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반유대주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트럼프의 입장은 뭐냐? 트럼프는 정부가 이제 대학 내 반유대주를 방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이런 진보적인 대학에 연방 자금 삭감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왜 돈을 이제 지급하는 이유가 이제 인재를 키우고 국가의 어떤 그런 핵심 사업들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돈을 삭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방 고등교육 지원에 1,500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저소득층 장학금 400억 달러, 연구개발비 400억 달러, 뭐 학생 융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삭감을 지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머라는 그 유대계 상원 의원들의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대해서 교내에 반유대주를 방치했다면서 약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862억 원의 연방 보조금과 연방 계약을 지금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좀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반유대주와 정당한 정치적 비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위기를, 정치적인 위기를 이제 자기가 정치적 목적에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지지층들, 진보주를 비판하는 자기 보수적인 그런 지지자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악용한다라는 지적을 지금 타임젯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fire bombing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최루탄처럼 어떤 그 랠리,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in 볼더, 콜로라도에서 여기에서 이제 fire bombing이니까 이제 화염병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지에서 화염병은 supporting, 뭘 지지하는 것이냐면 the release, 석방이죠. 뭐의 석방입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하시드지, 인질이죠. 근데 인질들은 held, 잡혀 있었어요. 가자에서. 그러니까 가자 지역에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하시드지, 인질들의 석방을 supporting, 지지하는 어떤 그런 그 모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어떤 화염병 시위 같은 것이 계속 지속됐다는 거죠. 서지, 증가했다는 거예요. In anti-Semitic incident,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그런 사건들, 그러면서 hate crime, 증오 범죄 이런 것들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투어드 누구에게? Jewish American, 유대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 안에 아까 75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잖아요. 민간인들을. 이들을 석방하는 집회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지금 파이어바밍, 화염병을 지금 던지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볼더라는 그 도시가, 대학 도시에서, 즉 진보적인 곳이니까. 그래서 a dozen people, 몇몇의 사람들이 injured, 상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in June 1, 6월 1일 날. 그래서 이것은 involving, 뭐가 관여되어 있냐면 improvised, 즉흥적인 플레임스러우니까 화염병을 이제 플레임이 화염이잖아요. 그런 것을 던지는 사람, 즉 즉흥적인 어떤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아까 그 사람의 출신은 뭐 이집트 계열의 이제 이민자가 되겠죠. 자, it came less than 2 weeks after 2 Israel embassy employees were fatally shot outside the Capital Jewish Museum in Washington D.C.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 2주 전에, 그러니까 2주도 안 돼서 투 이스라엘, 그러니까 2명의 이스라엘의 엠버시 인플로이니까 대사관 직원들이 2명이 완전히 샷,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아웃사이드, 어디 밖에서? 캐피털 주시 뮤지엄에서. 그러니까 그 워싱턴 DC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 거기에서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추모의 어떤 상황이 있죠. 이 두 분 아마 지금 결혼을 할 상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21일 오후 9시경에 이 유대인 박물관 앞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야론 리신 리스키 30세 독일 이스라엘 국적입니다. 그다음에 사라 밀그림이라고 하는 26세 미국인, 이 꽃다운 이 두 젊은이가 두 사람이 약혼을 앞둔 커플이었대요. 그래서 아메리칸 주시 커미티가 주최한 영 디플로맷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리어스 로드리게즈라는 30세 시카고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쳤다고 경찰이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그 유대인들을 총으로 샷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증오 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suspect, 그래서 의심자, 즉 혐의자죠. in both attack, 이 두 개의 공격의 그 혐의자들은 shouted, 외쳤다는 거죠. Free Palestine,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이렇게 지금 외쳤다고 하면서 증오 범죄, 반 그런 그 셈족들, 그러니까 반 anti-Semitic 그런 사건이 지금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컴플렉스 팔러틱이 되겠죠. 굉장히 복잡한 정치가 있다는 거죠.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프레지던트 트럼프는 be accused of 어떤 비난을 받았는데 exploiting, 이용한다는 거죠. 뭘 이용해? anti-Semitism, 반유대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by 뭐함으로써? 사이트 이용함으로써. 캠퍼스의 가자 프로테스트를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가자 지역의 그런 데모를 인용했다는 거죠. 뭐 하려고? justify, 합리화하려고. 뭘 합리화해? massive funding cut이죠. 대규모의 예산의 그런 지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to 어디에? specific on university죠. 그러니까 특별한 대학들에게 돈을 삭감한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캠퍼스에 너희들 데모하는 거 봐라. 그럼 대학 돈을 깎겠다. 대학 자금을 줄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너트 상원 의원인 마이너리티 리더인 척 슈먼과 다른 그 유대인들의 어떤 세너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원 의원들이 말하기를 트럼프가 지금 쓰고 있다. 뭘? 리얼 크라이시스를. 그러니까 진정한 이런 위기 상황을 무엇으로써? 프리텍스트, 구실이 되죠. 구실, 뭐 어떤? to attack people, 사람들을 공격하고 institution, 기관, 대학이죠. 어떤 대학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공격하는 구실로서 who do not agree with you. 그러니까 트럼프와 동의를 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기관, 단체를 공격하는 pretext, 구실로서 지금 이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유대인 그런 상원 의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학들에서 지금 protect our student, defend freedom of speech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삭감하니까. 그래서 가장 진보적인 뉴욕에서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에 자금 중단 후에 예를 들면 스템 분야, 그러니까 수학, 과학 이런 분야의 연구 예산을 이제 미시간 대라든가 조지아 공대 이런 쪽에 재배정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빼가지고. 또 하버드 연구비 같은 경우도 정지 후에는 일부는 이제 보스턴 내 MIT 등 이웃기관으로 이제 돈이 갔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색을 해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자금 조치 대상 하버드 대학 약 22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 및 계약 동결, 뭐 방역 마스크 금지, 시위 제한 등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장 진보적인 콜롬비아 대학교는 4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 계약을 중단했다. 학생 시위에 따른 학내 행동 조치, 학생 퇴출, 교직원 이런 확대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요. 대응하고 있다고 하고요. 코넬대 10억 달러 규모 연방자금 동결 조치,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7억 9천만 달러 중단, 브라운 대학교 5억 달러, 펜실베니아 뭐 이런 대학들에게 지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돈을 안 주겠다라고 하고 있다. 데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자, 이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한국의 그 대학 연구비 뭐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우리는 R&D라고 하죠. 이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비를 이제 삭감해가지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뭐 했을 때 뭐 용산 뭐 이정 비용이라든지 뭐 해외 순방비 편성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MBC 방송에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랬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대학을 연구비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다른데 썼다는 의심이 있었듯이 지금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기사 한번 다뤄드렸고, 자, 유대인이라는 개념도 너무나 폭넓기 때문에 미국 내 유대인도 750만 정도, 또 이스라엘도 750만 정도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유대인들이 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가, 그런 전반적인 미국의 어떤 이런 진보적인 대학들에서 이런 캠퍼스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런 폭력 증가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불안한 것이죠. 자, 어서 이제 하마스 전쟁이 종식되고 이런 폭력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날이 좀 오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기사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